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운송의 차질을 빚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물류 대란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생수, 술, 나갈 길이 막혀서 쌓여있는 주요 산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평동 출하장에 발이 묶인 신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완성차를 운반하는 카캐리어가 운송을 중단하면서 오늘까지 고객에게 전달되지 못한 신차가 3,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차량을 항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생산된 차량들은 이곳 평동 출하장과 장성 물류센터로 개별 운송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소하리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신차를 근처 주차장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출하장마저 포화 상태에 이른 겁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이미 주문된 신차용 타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선 철강 제품 4만 5천 톤이 출하되지 못했습니다. 빈 화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경기도 이천의 하이트 진로 공장. 당장 팔술이 부족해진 편의점과 주류업체 업주들이 직접 화물차를 물색해 술을 가지러 왔습니다. 저희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전남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운송되는 화물차들이 멈춰서면서 제주항에는 육지로 떠나지 못한 생수들이 팔레트째 쌓여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수출 품목뿐 아니라 소비재까지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주무장관들의 말은 결이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통령이 사태의 본질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건 노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늘 개입해서 또 여론을 따라가서 이렇게 너무 그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역량과 이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에 더해 정부 개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생각할까? 대통령의 아침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용자로서 또는 저희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교섭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과 달리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입제라든지 또 중간에 있는 운송회사 이런 당사자들이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부도 정책 당국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적 노사관계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들은 정책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노사 문제라고 한 상황. 화물연대는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기업들과 만나서 법을 직접 만들라는 말인지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대통령이 정부 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오늘, 정작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 이후 첫 번째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윤 대통령의 인식처럼 화물연대 파업이 과연 노사에 맡겨둘 문제일까요? 과로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반복되는 물류 대란으로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정부고 정치 아닐까요? 배주환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582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2명은 화물차가 가해 차량이었습니다. 5건 중 4건은 졸음과 주시 태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장시간, 장거리를 뛰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들이 문제입니다. 졸음이 제일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기사 입장에서는 뭔가를 아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시범 도입된 안전운임제. 효과는 어땠을까?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연구 결과 컨테이너 운전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4시간, 시멘트 운반차 운전자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7시간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 69시간, 주 83시간으로 초장시간 노동입니다.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 등의 교통사고 역시 2018년 18%, 2019년 19% 증가했지만 안전운임제가 실시된 2020년 처음으로 2.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은 이 마지막 대목을 강조합니다. 근로시간이 줄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사실 결론이 납니다. 화물연대는 기업들이 보고서를 왜곡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수많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정작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법을 내놔야 할 국토부와 국회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 등 직간접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는 주보고 저기는 주보고 뭐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는 게 큰일 난다고요. 화물연대 파업이 단순한 노사 관계가 아니라 정치가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숙제라는 뜻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